역시 이해찬 전 총리가 괜히 선거의 신으로 불리는 게 아닌 듯합니다. 이해찬 선대위원장께서 양문석 후보에 대한 대쪽 같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해찬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의 공천에 대해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최근 반개혁파 세력 중심으로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양문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이해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요구가 많다는 질문에 선거 때는 그런 것 등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며 그대로 가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해찬 전 총리께서 선대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토끼들의 결집이 중요한 총선인 만큼 지지층의 결집과 효능감이 너무나 중요한데 혹여라도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양문석 후보까지 우리가 뽑아놓고 잃게 되면 현재 민주당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위원장이 과문한 저의 우려를 거진 하루 만에 불식시키고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의 사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해찬 위원장이 양문석 후보만큼은 지키려고 한 이유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공천혁명을 통해서 공천된 사람들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민주당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질병 중에 하였던 선비병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조금 옅어질 수 있겠구나. 진짜 혁신적이고 강력하게 싸우는 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기대감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정봉주 후보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예전의 민주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양문석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양문석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도 지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후보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요? 조중동이 저렇게 종편에서 하루 종일 때리고 있는데 대한미디어가 유튜브처럼 이렇게 생겼으면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더 세지고 다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이 방어할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기본은 의리예요, 의리.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 사람 지켜줄 의리 없으면은 그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리고 덧붙여 오늘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양문석 후보에게 노무현 재단에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했다며 양문석 후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라 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양문석 후보가 무려 16년 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도 전에 정책적 이견을 그것도 칼럼에 쓴 걸 가지고 사과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언론들이 민주당의 다음 마타도어 타겟을 양문석 후보로 정한 마당에 우리 진영 내에서 지지고 볶고 사과하고 끝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이번 양문석 건을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해서 이른바 약속 대련인 거지 그게 맞다고 쳐도 여전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해찬 위원장께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이젠 내부 흔들기를 멈추고 온전히 모두가 선거 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한편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정예능이 경향신문 보도를 탔습니다. 누가 유사 진보 언론 경향 아니랄까봐 여론조사 꽃을 까는 기사입니다. 일단 먼저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님,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를 인용해주신 것에 감사는 드리는데 최소한 채널 이름은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한동훈 유튜버도 아니고 한 유튜버가 뭡니까 서럽게. 아무튼 요즘 조중동조차 극우 유튜브의 어젠다 주도권을 뺏겼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는데 자칭 진보 언론사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결국 이번 기사를 한 줄 요약하자면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맞는 건 아니다 같은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그 근거로 여론조사 꽃의 조사 기간과 공표 시점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차피 선거까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꽃의 판세 결과와 비슷하게 수렴하는 걸 보고도 시점 가지고만 마냥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상하게 언어를 비틀어서 비싸다고 정확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라 표본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니 비싼 거고 표본이 많으니 정확한 겁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 들어 재밌는 소리들을 참 많이 듣는데 총선이 끝나면 누가 웃게 되는지 알겠죠. 정말로 김어준 총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유사 진보 언론들의 꼬라지가 역겨워서라도 반드시 이번 총선 여론조사 꽃 결과보다 민주당이 더 잘 나오길 바랍니다. 고로 한 유튜버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